안녕하세요. 조선과 세계를 연결하는 주간 조선타임즈입니다. 2주의 조선타임즈. 김정일 사망 13주기 맞아 특별경비 선포. 이 와중에 낙서를? 북시장 환율도 천장 뚫었다. 물가도 폭등에 민심 요동. 한국 정세 강연 듣고 지지율이 뭐냐 질문한 북 대학생들. 미, 올해도 북 테러 지원국 유지. 국제 테러 행위 반복 지원. 미 우크라이나 전쟁서 북한군 사상자 발생. 북한군은 합법적 표적. 조선 뉴스 첫 번째입니다. 김정일 사망 13주기 맞아 특별경비 선포. 이 와중에 낙서를? 김정일 사망 13주기를 맞아 북한 전역에 특별경비기간이 선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의 주민 통제도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를 김정일 사망 애도기간을 명목으로 전국에 특별경비기간을 선포하고 조직별 경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거주지가 불명확한 외부인이 거주 지역에 침입하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을 금하며 타지에서 방문한 사람이 있을 경우 안전기관에 반드시 신고 및 등록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거동이 수상하거나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도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무조건 안전기관에 즉시 신고하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특히 앞서 이달 초 안주시 역전동 소재 기차역 주변에서 욕설이 담긴 낙서가 발견되면서 주민 통제가 한층 강화된 분위기라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해당 낙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으나 미쳤니? 누구 때문인데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안전원들이 역 주변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붙잡아 미쳤니? 누구 때문인데라는 문구를 써보게 했다며 범인을 잡기 위해 필적 조사를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역은 평이선과 개천선의 철도역으로 장거리 간선 철도 노선에 속해 있는 교통요지입니다. 열차 이용객이 붐비는 것은 물론 전국에서 모여드는 꽃제비와 날치기범이 많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항상 사람이 붐비는 곳임에도 비속어가 섞인 낙서가 발견되자 안전기관은 이번 특별경비기간에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며 주민 통제 수위를 더욱 높이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실제 안주시 안전부는 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인민반들의 특별경비기간에 무단 숙박을 허용하거나 알선할 경우 평소와는 다른 정치적 문제로 보고 법적 처벌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특별경비기간에 웃고 떠드는 일은 반드시 삼가야 하며 사망자가 생겨 장례를 하는 것 이외에는 개별적인 경조사 잔치도 벌이지 말아야 한다며 이 기간에 술을 마시고 먹고 노는 행위를 하는 것은 인생을 끝장내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씨 일가 우상화를 위해 세워진 혁명사적지 전적지에 대한 관리와 경비를 강화하라는 지시도 내려졌습니다. 위생 검열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비 태세를 강화하라는 겁니다. 소식통은 특별경비기간 동안 각 기관 기업소, 조직들에서 초상이나 동상 등을 살피는 모심 사업을 최상으로 진행하라는 지시도 내려왔다며 모든 부분에서 검열과 통제가 심화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북시장 환율도 천장 뚫었다. 물가도 폭등에 민심 요동. 북한 시장 물가가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데일리 NK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북한 시장 물가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평양에서 북한 원달러 환율은 21,000원으로 조사돼 2주 전인 지난달 24일보다 17.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와 양강도 해산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북한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해산의 경우 7일 달러 환율은 21,140원으로 2주 전보다 18.9%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 원 위안 환율은 달러보다 상승폭이 훨씬 두드러졌는데 7일 신의주에서 위안 환율은 1위안에 3,200원, 해산은 3,210원에 거래돼 2주 전보다 각각 33.3%, 33.8% 폭등했습니다. 그동안 원 위안 환율은 2,000원대가 유지됐으나 최근 북한전 지역에서 3,000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북한 내 각 기관이 연말 총화를 앞두고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자재 수입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이 이 같은 외화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또 지속적인 외화 가치 상승으로 인한 외화 수요 증가 및 외화 통용 확대, 북한 당국의 환전 통제로 인한 외환 거래 수수료 증가 등도 그 배경으로 꼽힙니다. 한편 이렇게 북한 외화 환율이 다시 한번 크게 치솟으면서 북한 시장 물가도 출렁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기준 평양의 한 시장에서 쌀 1kg은 9,250원에 거래돼 2주 전인 지난달 24일 가격보다 15.6% 급등했습니다. 북한 시장에서 쌀 가격이 1kg에 9,000원을 넘어선 것은 데일리 NK가 북한 시장 물가 조사를 시작한 2009년 이래 처음입니다. 북한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시장 쌀 가격이 급등했는데 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양강도 해산이었습니다.
실제 지난 7일 해산의 한 시장에서 쌀 1kg은 9,450원에 거래돼 2주 전보다 15.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통 12월 초중순경에는 그의 수확한 햅쌀이 시장에 풀리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올해는 햅쌀 공급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북한 시장에서 쌀 가격이 이처럼 큰 폭으로 치솟은 것은 북한 주민들의 평균 임금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 효과, 외화 환율 상승 및 내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 식량 공급 감소, 국돈 대신 쌀로 물건을 결제하는 현상 확대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화를 벌지 못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난이 더욱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달러나 비를 크게 만질 일이 없는 주민들은 당장 먹을 게 없어서 끼니를 건너뛰고 먹는 걸 줄이고 있다며 강냉이도 없어 강냉이 가루로 죽을 만들어 먹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 정세 강연 듣고 지지율이 뭐냐 질문한 대학생들. 해주시의 조키해주교원 대학 학생들이 강연의 내용에 의문을 제기했다가 문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일리NK 황해남도 소식통은 해주교원 대학에서 연말을 맞으며 괴뢰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는 내용의 강연회가 진행됐다며, 그런데 대학생들은 강연회에서 처음 듣는 내용에 의문을 품고 끼리끼리 모여서 발언들을 했다가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해주교원 대학에서는 지난 4일 학생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한국의 정치 정세에 대한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강연회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반대 시위가 연일 열리고 있다는 내용이 주였는데, 이중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 하락에 관해 언급된 부분이 학생들의 궁금증과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학생들은 강연회가 끝난 뒤 마음이 맞는 이들끼리 335 모여 지지율이라는 게 무엇인가, 대통령 지지율은 어떻게 알게 되는가, 감히 수령의 지지율을 평가하는가라는 등의 질문을 서로 내놓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동향은 한 학생에 의해 대학 청년 동맹에 보고됐고, 또 이것이 대학당위원회까지 알려지게 되면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학생들이 지도자의 지지율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한 것은 반당적인 발언으로 평가됐고, 결국 몇몇 학생들은 대학 담당 보위원에게 불려가게 됐다는 겁니다. 소식통은 대학 담당 보위원에게 불려간 대학생들은 발언 경위에 대해 강연 취지에 반하거나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이 절대 아니라 괴뢰한국의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단순한 궁금증이라고 해명하고 나섰으나, 보위원은 이를 유언비어 확산 가능성으로 보인다면서 비판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학생들은 불필요한 발언이나 이상한 소리를 한 것을 후회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며 바른 자세로 강연회에 참가하겠다는 내용으로 일관된 비판서를 작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주교원 대학은 이번 사건이 있고 난 뒤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치적인 발언을 일절 금할 데에 대한 강경 방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학교 전반에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일부 학생들은 강연자가 강연에서 괴뢰한국 대통령의 지지율이니 뭐니 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한 발언들을 한 것부터가 잘못이 아니냐, 강연 내용을 놓고 토론한 것이 무슨 잘못이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실제 소식통은 몇몇 대학생들은 이 사건은 따지고 들고 또 해명할 만한 건도 아닌데 대학에서 지레 겁을 먹고 학생들을 입단속시키면서 겁을 주고 있는 것이라며 비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뉴스 첫 번째입니다. 미, 올해도 북테러 지원국 유지, 국제 테러 행위 반복 지원. 미국 정부가 북한을 올해도 테러 지원국을 지정한 것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7년 오토 원비어 사망 사건, 김정남 독살 사건 등을 이유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상태입니다. 미 국무부는 12일 공개한 2023년도 국가별 테러 보고서에서 북한을 비롯해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개국을 테러 지원국으로 명시했습니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 이후인 1988년 처음으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2008년에서야 테러 지원국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다 2017년 국무부는 북한이 외국에서 발생한 암살 사건에 연루돼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북한은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기 수출 제한, 이중 용도 물품 수출 통제, 미국의 원조 지원 제한, 금융 관련 제한 등의 제재가 부과됩니다.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도 북한은 1970년 일본 항공기 납치에 가담해 일본 정부가 수배 중인 적군파 4명이 북한에 계속 피신하고 있다며, 북한은 국제 테러 행위에 대한 역사적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날 보고서에는 북한과 관련한 새로운 내용은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이날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고 북한의 정보기술 노동자의 해외 송출 및 돈 세탁 등에 관여한 중국 및 러시아 소재 북한 IT 회사 관련 정보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국무부가 찾고 있는 북한 업체는 중국 소재의 옌벤 실버스타 네트워크 테크놀로지, 러시아 소재 볼라시스 테크놀리지입니다. 국무부는 두 기업의 최고 경영자인 정성화, 실버스타 대표인 김유성, 블라시스 대표인 리경식 등 14명 회사 관계자의 영문 및 한글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중국과 러시아에 북한 IT 노동자 및 관리자를 파견한 뒤 이들을 프리랜서인 것처럼 속여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기업에 취업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한 불법 수익은 돈 세탁 과정을 거쳐 북한으로 흘러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7월에도 북한 해킹 그룹인 안다리엘과 연관된 북한 국적 해커인 림종혁을 현상 수배했습니다. 5월에는 미국 대기업에 위장 취업해 68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북한 IT 노동자에도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건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미우크라이나 전쟁서 북한군 사상자 발생, 북한군은 합법적 표적.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벌였으며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팻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와 만나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전투에 참가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징후가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 당국이 북한군의 교전 및 사상자 발생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북한군 사상자 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없다면서도 북한군이 지난주 전투에 투입됐다고 전했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 내 전장에서 전사한 북한 군인을 봤다고 확인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쿠르스크에 배치된 북한군은 이미 합법적 표적이 됐다. 그들은 전투에 참여했고 전투원으로서 우크라이나군의 합법적 표적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들이 우크라이나로 국경을 넘어간다면 러시아 정부의 또 다른 확전이 될 것이라며 북한 정부 역시 독립주권국을 상대로 침략전쟁을 수행하려 군대를 보낸다면 북한 정부의 확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이미 북한군 파병으로 러시아와 북한의 확전을 목격했다며 북한군을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싸우도록 보내는 것은 더 큰 확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는 북한의 러시아 지원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김영복 북한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과 리창호 정찰총국장 등을 신규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들은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을 이끄는 장성들로 지목된 인물들입니다. 미국 정부는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노광철 국방상, 김금철 김일성군 사종합대학 총장을 비롯한 개인들과 북한 은행들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세계와 조선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조선 타임즈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